이게 뭐야? 장례식장이 이렇게 허름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문객들로 가득한 장례식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이게 뭐야? 그리고 다음 순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할머니 영정 앞에 꽃을 올리려던 5살 서연의 손을 시어머니가 탁 쳐냈습니다. 아이는 바닥에 넘어져 울음을 터뜨렸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날 빗속 주차장에서 이혼 합의서를 받아든 유진은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10년 후 500억 규모 회장이 된 자신 앞에 그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게 될 줄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숙희가 옆에 있던 민우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뭐야? 장례식장이 이렇게 허름해? 조문객들이 술렁였습니다. 유진의 고등학교 동창 수경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해주세요. 장례식장이잖아요. 강숙희가 수경을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누구야? 가난한 집 딸 친구인가? 수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강숙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 체면이 이게 뭐야? 이런 데서 장례를 치르다니. 서연이 외할머니 영정 앞으로 가서 꽃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강숙희가 서연의 손을 탁 쳤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서연이 손을 막고 비틀거리다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진이 황급히 달려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장례식장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조문객들까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잖아. 좀 더 제대로 된 곳을 알아볼 수도 있었잖아. 유진은 눈물도 나오지 않을 만큼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두 사람을 바라보며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수경이 유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유진아, 신경 쓰지 마. 괜찮아. 유진은 이미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군 채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민우가 유진을 장례식장 밖 주차장으로 데려갔습니다. 빗속이었습니다. 민우가 서류 봉투를 꺼내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이혼하자. 유진이 서류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쳐봤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원하시고 나도 더 이상 못 견디겠어. 이혼하자. 오늘이 우리 엄마 장례식 날이야. 그래서 더 확실히 알았어. 우리는 맞지 않아. 민우가 차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빗속에 홀로 남겨진 유진은 무릎이 꺾여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을 품에 안은 채 오열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이혼 합의서를 손에 쥔 유진은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장례식장 직원이 우산을 씌워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비 맞으시면 안 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진은 어머니가 평생 살던 낡은 반지하 원룸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하나하나 손에 쥐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구석에서 할머니의 앞치마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고 싶어? 유진이 서연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서연아. 유진이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먼지 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1990년대 작성된 부동산 채권 문서와 토지 소유권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유진은 다음 날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거 지금 가치가 최소 8억은 될 겁니다. 8억이요? 네, 게다가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 지역이에요. 사업이 확정되면 더 오를 겁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좁은 고시원 방에서 서연을 재웠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공책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10년 안에 반드시 성공해서 딸에게 떳떳한 엄마가 되겠다. 유진은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미천 삼아 부동산 투자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유진은 잠든 서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밤에는 부동산 학원에 다니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서연은 어린이집에 맡겨져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편의점 주인 김 사장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 씨, 오늘은 좀 일찍 가도 돼요. 애 데리러 가야죠. 괜찮습니다, 사장님. 시간 맞춰서 갈게요. 아니에요. 어린이집 마감 시간 있잖아요. 어서 가요. 김 사장은 유진의 성실함을 알아보고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해줬습니다. 가끔 유진이 서연을 데려오면 과자를 건네주고 편의점 한쪽에서 놀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진은 부동산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사가 재개발 투자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건물을 매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뭔가요? 강사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유진을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그 남자가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태훈이라고 합니다. 아, 네. 이유진입니다. 오늘 질문 아주 좋았어요. 현장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공부만 하고 있어요. 정태훈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조언 좀 해드릴게요. 정태훈은 업계에서 유명한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유진은 며칠 후 용기를 내어 정태훈에게 연락했습니다. 정태훈이 카페에서 유진을 만났습니다. 저도 과거에 사업 실패로 전 재산을 잃었어요.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노숙자 생활도 했죠. 하지만 재기했어요. 성공의 비결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먼저 발견하는 겁니다. 정태훈은 유진에게 실전 투자 감각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유진은 정태훈의 멘토링을 받으며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어느 주말 정태훈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재개발 예정 지역 답사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네, 좋아요. 애는 어떡하고요? 데리고 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유진은 서연을 데리고 정태훈과 함께 재개발 예정 지역을 답사했습니다. 정태훈은 지역 상인들과 대화하며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서연이 정태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할머니처럼 따뜻해요. 정태훈이 웃으며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고마워, 서연아. 유진은 어머니가 남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의 낡은 건물 2채를 매입했습니다. 밤낮 없이 임대 관리와 세입자 응대를 하며 부동산 사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하지만 건물 관리 과정에서 배관 누수와 전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리기사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 고치려면 300만 원은 들 것 같은데요. 300만 원이요? 네, 배관도 다 갈아야 하고 전기선도 낡아서 위험해요. 유진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두 수리비에 쏟아부었습니다. 악착같이 버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서연의 손을 잡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민우가 새 여자친구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유진을 발견하고 비웃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우의 여자친구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아, 전 부인이야. 신경 쓰지 마. 민우는 지나가며 유진과 서연을 한 번 더 돌아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걸어갔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지나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초췌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더욱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유진이 투자한 지역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유진이 보유한 건물과 토지의 가치가 10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유진은 30억 원대의 자산가가 됐습니다. 유진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작은 부동산 컨설팅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직원 3명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직원이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첫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10억 원 규모 상가 건물 매매건입니다. 좋아요. 제대로 해봅시다. 유진은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의뢰인이 만족해하며 주변에 유진을 추천했습니다. 업계에서 냉철한 판단력을 가진 신의 사업가로 입소문이 났습니다. 하지만 유진의 성공을 시기하는 동업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유진의 과거를 캐내어 거래처에 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계약 2건이 취소됐습니다. 유진이 정태훈을 만났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태훈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과거를 무기로 삼으세요. 무기로요? 당당하게 스토리를 공개하고 진정성으로 승부하세요. 숨기려고 하면 약점이 되지만 드러내면 강점이 됩니다. 유진은 용기를 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회사 소개서를 새로 제작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서연이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회사 일 힘들어? 유진이 서연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서연아, 엄마가 어떻게 일하는지 잘 봐. 포기하지 않으면 꿈은 이뤄져.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나도 엄마처럼 포기하지 않을게. 유진은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2022년 유진의 회사는 직원 1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무실을 두게 됐습니다. 유진은 100억 원대 재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업계에서 주목받는 여성 CEO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월간 부동산 전문지가 유진을 표지 모델로 실었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12살이 된 서연이 학교에서 돌아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장래희망 발표했어. 그래, 뭐라고 했는데? 엄마 같은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했어. 유진이 서연을 안아주며 웃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러워. 선생님이 엄마 기사 보셨대. 멋있다고 하셨어. 어느 날 아침 비서가 유진의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대형 건설사와 협력 사업 미팅 있으십니다. 알았어요. 자료 준비됐죠? 네, 모두 준비했습니다. 오후 3시 유진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협력업체 대표 자리에 초췌하게 수척해진 강숙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강숙희가 유진을 알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숙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유진이 침착하게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강숙희는 손을 떨며 제대로 된 발표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유진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네요. 예산 산출 근거가 뭡니까? 그게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시장 조사 자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음에 보완해서. 유진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회의 때는 제대로 준비해 오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강숙희가 복도에서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아니, 회장님. 유진이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 지금 저한테 필요한 건 사과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 제안서예요. 유진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유진은 강숙희의 회사 재무제표를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중소기업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강숙희가 빚을 떠안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나가봐요. 유진은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정태훈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어머니를 만났어요. 정태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됐어요? 협력업체 대표로 왔더라고요. 완전히 망한 것 같았어요. 복수할 기회가 왔네요. 유진이 대답하지 못하고 와인잔을 빙빙 돌렸습니다. 정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원하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요? 정말요? 유진이 강숙희를 직접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과거는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예요. 강숙희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이건 동정이 아니에요. 사업적 판단이니까 제대로 일하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숙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손녀가 얼마나 예쁘고 똑똑한지 들었어요. 언젠가 만나 뵙고 싶어요. 유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강숙희가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유진은 떠나는 강숙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4년 유진의 회사는 5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여 업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진은 올해의 여성 CEO로 선정됐습니다.
시상식 전날 유진은 중학생이 된 서연과 함께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엄마, 내일 큰 상 받는데. 유진이 묘비 앞에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꽃을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정말 멋있어요. 유진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상식 당일 큰 행사장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정태훈과 윤미래가 참석했습니다. 서연은 객석 맨 앞에 앉아 엄마를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의 이름이 호명됐습니다. 유진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트로피를 받아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청중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믿고 기다려준 모든 분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어머니께 드리는 겁니다. 유진이 가방에서 어머니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청중석에서 강숙희가 조용히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스쳤지만 담담하게 소감을 이어갔습니다. 성공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줬느냐입니다. 회장석의 기업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상식 후 파티장에서 고등학교 동창들이 유진을 찾아왔습니다. 수경이 유진을 껴안았습니다. 유진아, 장례식장에서 그 일 있을 때 정말 가슴 아팠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네가 이렇게 멋지게 성공해서 너무 기뻐. 그날 밤 유진은 서연과 함께 어머니가 살던 반지하 집터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새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유진이 건물 앞에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해냈어요. 서연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 날 유진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완공된 저소득층 임대주택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입주민들이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유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후 강숙희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강숙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손녀를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유진이 처음으로 강숙희에게 부드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말에 유진은 서연과 함께 제주도로 짧은 휴가를 떠났습니다. 해변을 걸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엄마처럼 될 수 있을까? 당연하지. 포기하지 않으면 돼. 유진은 10년 전 고시원에서 적었던 다짐을 떠올렸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그 다짐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주 해변의 작은 카페에 앉아 일몰을 바라봤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과거의 고통을 생각했습니다. 그 고통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유진 회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저도 회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지금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여성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인정과 존엄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서연이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유진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개월 후 평범한 어느 오후였습니다. 유진은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급한 전화입니다. 유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이 다니는 학교 보건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수업 중에 쓰러졌어요. 지금 119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유진이 급히 회의를 중단하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이십니까? 네, 애 엄마예요. 우리 딸 괜찮아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일단 입원시키겠습니다. 유진은 병실 침대 옆에 앉아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연이 깨어났습니다. 엄마. 응, 엄마 왔어. 괜찮아. 무서워. 걱정하지 마. 금방 나을 거야.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유진을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입니다. 유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즉시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백혈병이요? 우리 딸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이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엄마를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질 거지? 유진이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서연이 금방 나을 거야. 서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유진은 즉시 골수 적합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와는 맞지 않습니다. 정태훈과 회사 직원들이 모두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적합한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혈연 관계가 가장 적합률이 높습니다. 친가 쪽 가족들도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진은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민우에게 연락했습니다. 나야 유진이야. 민우가 놀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유진아?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백혈병이래. 골수 기증자가 필요해. 뭐? 서연이가? 검사 좀 받아줄 수 있어? 당연하지. 언제 가면 돼? 민우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민우가 유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검사 받아보는 게 어때? 어머니요? 서연이 할머니잖아. 혈연 관계니까 가능성이 있을 거야. 유진은 병실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워하는 서연을 봤습니다. 자존심을 접기로 결심했습니다. 유진이 강숙희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어머님, 부탁이 있어요. 강숙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 씨, 무슨 일이에요? 서연이가 백혈병이에요. 골수 검사 좀 받아주실 수 있어요? 강숙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손녀가 아프다고요? 네,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맞는 사람이 없어요. 강숙희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장 병원 가요. 검사 받을게요. 손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게요. 강숙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완벽하게 적합합니다. 유진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시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강숙희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손녀를 살릴 수 있게 되어 감사해요. 이게 제 죄를 조금이라도 씻을 수 있는 기회예요. 골수 이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강숙희는 매일 병원을 찾아 서연을 보살폈습니다. 서연이 처음에는 낯설어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누구야? 서연이 할머니야. 아빠, 엄마. 응. 서연이 강숙희를 조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강숙희가 서연에게 그림책을 읽어줬습니다.
서연이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유진은 회사 경영을 부사장에게 맡겼습니다. 병원에서 딸을 간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투자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회장님이 자리를 비우시면 계약을 재검토하겠습니다. 정태훈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유진 씨, 지금은 서연이가 우선이에요. 회사 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선생님, 우리가 다 해결할게요. 그날 오후 부사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경쟁사에서 소송을 걸었습니다. 무슨 소송이요? 불법 정보 유출 의혹이래요. 유진은 병상 옆에서도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괜찮아요. 일 좀 해야 해요. 지금 쉬면 모든 게 끝나요. 윤미래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유진 씨, 당신이 쓰러지면 회사도 쓰러져요. 하지만 믿고 맡기는 것도 리더의 역량이에요. 유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는 사실을. 하지만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 날이 밝았습니다. 유진은 수술실 앞에서 강숙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강숙희가 유진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손녀를 위해 당연한 일이에요. 고마워할 건 없어요. 어머님, 유진 씨, 제가 과거에 너무 못됐죠. 이번 일로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요.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강숙희를 안내했습니다. 수술은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유진은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정태훈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선생님,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회사 일도 다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믿지 못했어요. 정태훈이 유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숙희가 회복실에서 깨어났습니다. 첫 마디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는요? 괜찮아요? 간호사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잘 받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강숙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중환자실에서 이식 후 회복 과정을 거쳤습니다. 강숙희는 자신의 회복도 끝나지 않았는데 매일 손녀 병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유진이 강숙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변할 수 있구나. 유진이 병원에 머무는 동안 회사에서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태훈과 부사장이 소송 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체계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오히려 회사의 팀워크가 더 단단해졌습니다. 부사장이 매일 저녁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법무팀에서 증거자료 확보했습니다. 고생이 많네요. 회장님은 서연이만 챙기세요. 나머지는 저희가 처리할게요. 윤미래는 언론 인터뷰에 나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부재 중인데 회사 운영은 괜찮습니까? 윤미래가 당당하게 답했습니다. 이유진 회장의 경영 철학은 한 개인에게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직원이 공유하는 가치입니다. 인터뷰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회사네요. 이유진 회장님 딸 쾌유를 빕니다. 법무팀은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습니다. 경쟁사의 허위 제보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2주 후 서연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의사가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이식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잘 이겨냈어요. 유진이 병실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강숙희 할머니가 나를 살려줬어. 그래, 맞아. 할머니 좋아. 매일 와서 책도 읽어주시고. 서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 후 유진은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직원들이 환영했습니다. 법무팀장이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오히려 경쟁사가 허위 사실 유포로 역고소당했습니다. 유진이 전 직원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제가 배웠습니다. 리더는 모든 걸 혼자 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믿고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저희를 믿어주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서연이 퇴원하는 날, 유진은 강숙희를 조용한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머님, 고마워요. 강숙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유진 씨를 그렇게 대했던 건 사실 제가 가난을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알아요.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유진이 강숙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미워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어요.